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6년이 되었고요. 저희 아이는 이번 겨울에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해요. 남편과도 현재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돌아오는 명절이면 저는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라면 명절마다 느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남들은 그런 저를 부럽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저는 고민스럽고 남들은 부러워하는 제 속사정에 대해 살짝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른 며느님들은 어떤 심정이신가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명절을 지낸 직후라고 해요. 그만큼 명절이라는 게 마냥 놀고 먹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건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명절이 이렇게나 힘든 날인 줄 몰랐어요. 새삼 저희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뭐 이딴 걸 1년에 두 번이나 하나. 제가 며느리가 되고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좋을까 말까인데 이 짓을 두 번이나 하라니. 확실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는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요? 하지만 어렸던 저도 고생하는 엄마의 노고를 당연하게 알고 철없이 명절 연휴가 되면 좋아만 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명절이면 마냥 맛있는 거 먹고 학생 때는 학교 가지 않아서 좋다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회사 가지 않아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을 보낸 뒤에야 명절이 참 쓸데없이 길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니까 고생을 더 많이 또 오래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공휴일처럼 하루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바쁜 사람은 못 오고 음식도 따라할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해먹던가 배달시켜 먹으면 될 텐데 쓸데없이 명절 연휴라는 게 있어서 며느리들만 잡는 건 아닌지. 저는 며느리가 되고서야 그 명절에 가려진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첫 해에 맞이한 명절은 정말 악몽 같은 날들이었는데 결혼해서 처음 남의 집에서 맞이하며 명절이라 그런가 했지만 역시나 두 번째 명절을 보낸 뒤 제가 어떤 집구석에 시집을 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이건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을 친정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사남 중에 막내인데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명절에 며느리들이 모두 친정에 가면 당신과 시아버님만 집에 남는데 그게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희 시댁이 큰 집이다 보니 친척들도 명절 연휴 내내 방문을 하시는데 며느리들이 친정에 가고 없으면 그 상을 시어머니가 혼자 차려야 하니까 아주 대놓고 며느리를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 며느리 넷이 명절만 되면 친정에 가고 싶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 성격이 호락호락하신 편이 아니라서 아무도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맏며느리인 첫째 형님도 시집 오신 지 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어렵고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그 밑으로 있는 며느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두 번의 명절을 보내면서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았던 저는 남편과도 크게 싸우곤 했는데 평소 저희 부부는 진짜 잘 안 싸우는 편이거든요. 남편이 워낙에 제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저 역시도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아 트러블이 없는데 명절만 되면 사정이 달랐어요. 일단 제가 억울한 마음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유 없이 남편이 밉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명절마다 우리 부모도 못 보러 가나 짜증나고 눈물만 났는데 그렇다 보니 그 집 아들인 남편한테 좋게 말이나 행동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저의 짜증 섞인 불만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이지 명절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자기도 억울해하며 싸움이 나곤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제가 말하기 전 자기 엄마의 삐뚤어진 심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제가 조목조목 따지며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하다. 나는 늘 형이랑 형수가 명절 내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였어? 나는 진짜 몰랐어. 그럼 형수들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저도 더는 화를 내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명절부터는 무조건 차례를 지내고 바로 처갓집에 가겠다고 저도 자기만 믿으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와 시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막내이다 보니 철이 좀 없거든요. 심지어 다른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부모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시부모님이 늘 막내 때문에 골머리가 썩는다고 푸념을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 덕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총대를 우리가 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심상 시댁에 가는 것도 좀 일찍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했고, 보통 저희 부부는 명절 연휴 첫날 점심시간 전에는 시댁에 도착하도록 집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마냥 좋아만 하셨어요. 아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부지런히 일찍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여자는 척으로 부지런해야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거야. 어서 와라. 장가가기 전에는 늘 꼴찌로 오던 우리 막둥이도 장가가고 나서는 1등으로 집에 오는 효자가 됐네. 이래서 남자는 장가를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댁은 그동안 시어머니는 뭘 하신 건지 명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가 미리 조금씩이라도 장을 봐두고 재료 손질만이라도 해놓으셔도 며느리들이 와서 좀 수월할 텐데, 무슨 이유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무조건 며느리들이 도착해야 일을 시작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집에 늦게 오면 그 짜증을 온전히 며느리들한테 풀었는데, 막내인 제가 1등으로 시댁에 도착했으니 시어머니는 좋아서 저랑 장도 보시고 일찌감치 음식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저는 다른 형님들 언제 오실까 시계만 보며 서툰 솜씨로 시어머니가 시킨 일들을 겨우겨우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형님들은 오후 늦게나 도착해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제가 시집와서 가만히 지켜보니 다른 형님들은 먼저 도착해봤자 일만 더 많이 하지 일찍 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 서로 눈치껏 최대한 늦게 도착하려 꾀를 부렸는데, 그중엔 셋째 형님, 그러니까 제 바로 윗 형님이 얄미울 정도로 장꾀를 부렸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결혼한다고. 셋째 아주버님도 형제 중에 가장 이기적이고 얌체거든요. 그러니 둘 다 똑같아서 거의 해가 떨어지면 시댁에 도착했는데, 그러니 오전에 도착한 저는 저녁 시간엔 파김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했죠. 그럼 다른 형님들은 미안해하긴커녕 막내가 있어서 편해졌다, 좋아하는 형님들이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상황은 180도 달라졌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벌써부터 친정갈 채비도 다 끝냈고 아침 차례만 지내면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식구들 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남편이 차례를 다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만 차 막히기 전에 처갓집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했고 다른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깜짝 놀라서 남편이랑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따지듯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저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어딜 간다고? 엄마는 다 들었으면서 뭘 다시 물어. 처갓집 간다고. 원래 명절에 시댁 갔다가 처갓집 가는 거잖아.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럼 여기 있는 네 형수들은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다들 친정 가시면 되지. 뭐라고? 그럼 니들 다 보내면 나는 앞으로 남은 명절에도 친척들이랑 손님들이 올 텐데 그 손님상은 나더러 차리고 치우라는 거야? 음식도 이미 다 했고 있는 거 차리고 치우는 건데 그게 힘들어? 형수들 없을 땐 엄마 혼자 했던 일들이잖아.
왜 새삼스럽게 며느리 생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뭐 이 시끼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은 엄마도 늙었잖아. 왜? 네 마누라가 친정 가야 한다고 바가지 긁던? 여기서 왜 갑자기 불똥이 정인이한테 튀어? 정인이는 그럼 명절마다 친정도 못 가고 우리 집에 있어야 해? 당연하지. 시집 왔잖아. 며느리는 응당 그런 거야. 네 형수들 봐라. 네 형수들이 친정 간다고 내빼는 거 봤니? 내빼는 건 못 봤어도 형수들도 다 친정 가고 싶지. 솔직히 엄마도 다 알잖아. 형수들 말 좀 해봐요. 정말 명절에 친정 안 가고 싶으세요? 막내 도련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친정 못 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친정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친정 가족들도 형수가 딸인데 보고 싶어 하시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강씨 집안 남자야? 너 아빠가 그러라고 가르쳤어? 아빠도 그래. 강씨 집안 남자면 뭐? 와이프 친정에도 못 가게 해야 해? 그러다 이혼당하면 아빠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뭐야? 너 그 입 안 닫아? 막내 며느리 너, 네가 말해봐. 네가 친정 가고 싶다고 내 아들 들들 볶았냐? 그게 당연히 친정에 가고 싶죠. 저도 명절 아니면 친정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 1등으로 왔잖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막내 동서, 그 말은 좀 듣기가 그러네. 그럼 늦게 온 우리들은 친정에 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맞아, 우리도 가고 싶지.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봐봐. 다른 형수들도 사실은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하네. 야, 강석준, 너 조용히 안 해?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가졌잖아. 무슨 처갓집 타령을 하고 난리야. 재수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 왔으면 시댁 가풍을 따라야죠. 큰형, 왜 정인이한테 뭐라고 해? 그럼 큰형수는 시집 온 지 제일 오래됐는데 시댁 가풍 따르느라 친정도 못 가? 아, 형은 그렇구나. 형수 불쌍하네. 가풍 어쩌고 하면서 처가에도 안 가고. 막내 또래님, 갑자기 왜 그러실까? 저는 어차피 친정도 멀고 부모님도 오빠네 가 계셔서 안 가도 괜찮아요. 저거 봐라. 네 큰형수는 아예 친정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잘 됐네. 큰형수는 남고 다른 형수님들은 친정 가세요. 다들 친정에 가려면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하지 않나? 그래도 뭐 우리만 하겠어. 우리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자기야, 뭐해? 빨리 가자. 짐은 미리 싸뒀지?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뒤통수에 따가운 눈총들을 맞으며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차도 생각보다 덜 막혔는데 작년 명절 내내 친정을 가지 못한 저는 오랜만에 친정을 가니 괜히 신났어요. 물론 가는 내내 시어머니 전화가 빗발치듯 오긴 했지만 남편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나중에 형님들이 돌아가며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들이 하나같이 얌체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친정에 가버리면 저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그중에 셋째 형님의 문자는 그야말로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동서, 벌써부터 남편 뒤에서 조종질이나 하고 자기 멋대로 굴면 못 쓰는 거야. 지금 동서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 줄 알아? 어머님은 알아 누우셨고 아버님도 술만 드셔. 명절이라고 식구들 모여 즐거워야 하는데 이게 무슨 민폐야? 좋은 말로 할 때 차 돌려서 와. 사람이 못 배웠어도 분위기 파악은 좀 하고 살아야지. 서방님이 그런다고 냉큼 따라가냐? 내가 윗사람으로서 충고하는 거니까 새겨 듣고 얼른 튀어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데 저는 휴게소에서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래.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무시해. 차를 돌리긴 어디서 돌려. 좌우간 셋째 형이랑 형수가 제일 밥맛이야. 이러면서 제 핸드폰을 제 주머니에 넣어버렸는데 그때는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주버님들 보니까 형님들은 앞으로도 평생 명절에 친정 가는 건 꿈도 못 꾸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힘은 들겠지만 원래 글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는 이참에 명절에 친정 못 가는 이 악습 같은 이기적인 문화를 뿌리 뽑고 싶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얌체 어쩌고 하던 형님들도 나중엔 저에게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제 생각과 다르게 다른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를 가족 분위기 흐려놓는 민폐덩어리로 생각했고 자기들끼리 저희 부부를 눌러 앉히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딸도 없으니 며느리 속사정 따윈 알고 싶지 않다고 쳐도 당사자인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왜 저럴까 진짜 이상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형들도 처갓집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전에 나 장가가기 전에 형들이 그랬거든. 명절에 처갓집 가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 집에 있는 게 속 편하고 몸 편해서 좋대. 형수들이야 워낙에 엄마가 기강 잡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말 하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라고 하는데 그 속 사정을 들으니 더욱 아주버님들이 밥맛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집에 와서 편하게 있으면서 고생하는 와이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새삼 저희 남편이 더욱 멋져 보였는데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시누이가 없는 대신 제 위로 형님이 셋이나 있으니 그 부분을 걱정하느라 프로포즈를 받고 망설이기도 했던 전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쩌면 형제 많은 죄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남편은 자기가 막내기 때문에 달리 할 일이 없다고 만약에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더랬는데요. 아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남편이 더욱 제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서지간의 문제 또 고부 사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버님들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계산은 없었던 저는 생각보다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 망할 명절에 친정에 못 가는 룰을 깨고 친정에 가버리자 아주버님들의 반발도 꽤나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 명절에는 새 형님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해가지고 저녁 먹을 즈음 도착을 하셨는데 심지어 셋째 형님네는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해 일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시아버님 이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는지 며느리들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의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일부러 저 들으라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잔뜩 흐려놨는데 나라가 뭐 재주 있나? 라고 하시며 저를 물 흐리는 미꾸라지 취급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남편이 나서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일찍 와서 우리 할 일이 다 있는데 도대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데? 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알아서 다 해줬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형제 간의 난이 시작됐었죠. 형님들은 자기들도 이참에 친정 가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하나 빠지면 자기들끼리 일을 해야 하니 힘들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셨어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못 갈 것 같으니 너도 가지 말라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건데 저는 어차피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욱이 저희 시댁은 거의 명절 연휴에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생겨도 꼭 친척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아버님은 그런 걸 집안 망신이라며 엄청 싫어하셨죠. 그러니 그런 시아버님 눈치 보느라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들만 잡아댔는데 형님들은 여우 같은 저 때문에 명절이 더 힘들어졌다며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하나같이 짝이라도 한 듯 아니 왜 엄한 우리 와이프들한테만 그래? 먼저 슬쩍 가버리는 애들을 잡아야지. 늦게 오면 뭐 어때? 어차피 연휴 내내 있을 건데 라고 했는데요. 어째 다른 친척들은 싸움 구경에 재밌어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시아버님만 약주도 드셨겠다 성질도 나겠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조바심이 생겼는지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수습을 하시려 했죠.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목소리 내기만 해. 지금부터는 입 꾹 닫고 손만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포스가 어찌나 무섭던지 저도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핸드폰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물으니 이 철없는 남자는 엄마가 먼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시어머니도 참 청개구리 같은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겠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노고가 많으셨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친정에 가기 전에 제 목 이상은 하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더욱이 형님들이 늦게 온 터라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한 저였어요. 하지만 셋째 형님은 가장 늦게 왔음에도 일이 끝나지 않자 뭐야? 막내 동서가 일찍 와서 일 다 한 거 아니었어? 왜 늦게 온 나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라고 했는데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해라. 시아버지 주무신다. 이러시며 셋째 형님 입도 막아버리셨어요. 그렇게 고요함 속에 분주히 음식장만이 끝나고 대망의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마치 저희가 차례를 지내고 곧장 출발할 걸 안다는 듯 온 집안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붙들기 바쁘더군요. 그 시작은 시아버님이셨어요. 시아버님은 계속 저희 때문에 분란이 생긴다며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차례를 지낸 다음이라 친척들이 제일 많이 계실 때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보는 사람이 많을 때 저희에게 뭐라고 하실 작정이신 것 같았는데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과하게 힘이 실렸더라고요. 니들도 눈이 있으면 어디 한번 봐라. 여기 다른 친척 어른들도 계시고 전부 너희보다 윗사람인데 어떻게 가장 서열도 낮은 니들이 제일 먼저 일어날 궁리를 한다니? 세상에 그런 하극상은 없는 거야. 강석준, 너도 그만 니 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정신 차려. 아무리 니 마누라가 친정 가고 싶다고 타령을 해도 니가 중심을 딱 잡고 안 된다고 해야지. 오히려 니가 나서서 집안 분위기 흐려놓으면 되겠어. 막내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다. 어린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자세로 어른들 대접하고 손이 형님들을 따라야 하거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분위기를 망쳐놔? 그러고도 네가 강씨 집안 며느리냐? 아빠, 그 강씨 집안 타령 좀 그만해. 따르긴 뭘 따라. 우리가 제일 먼저 왔잖아. 그리고 제일 먼 길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고속도로 차 막힐까봐 빨리 출발하고 싶은 건데 운전하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왜 그런 입장을 생각해줘야 하는 건데? 안 가면 운전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빠, 그렇게 따지면 다시 원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명절에 우리 집에 왔으면 공평하게 처갓집에도 가야지. 근데 우리 집에서 명절 연휴 다 보내면 처갓집은 언제 가? 정인이도 자기 가족도 보고 싶지 않겠어? 막말로 여기가 시댁인데 정인이가 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어른들 눈치 보고 형수들 눈치 보고 나라도 싫겠다. 그럼 너는 처우에 가면 편하냐? 너도 여기 있는 게 더 편할 텐데 왜 그래? 그래, 솔직히 나도 여기 있으면 편하지. 근데 나만 편해서 뭐해? 내 와이프는 나랑 결혼했다는 죄로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일만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명절만 되면 정인이 몸에서 계속 음식 냄새만 나고 밤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끙끙거려. 내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내가 뭐 우리 집 명절이랑 제사 지내자고 장가가는 줄 알아? 그럴 거면 그냥 힘세고 일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지 그랬어. 그냥 우리 집 와서 일손이나 거들라고. 근데 나는 그거 아니거든. 나 정인이한테 고생 안 시킨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어. 근데 자기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행복이야? 그냥 아빠가 포기해. 아니면 앞으로 제일 먼저 온 집이 차례 끝나면 제일 먼저 가는 걸로 하던가. 그럼 되잖아. 뭐가 어려운데? 그 입 안 다물어? 아주 강씨 집안 망신을 네가 다 시키는구나. 뭐야 이놈은 도대체. 누굴 닮아 이래? 여기가 무슨 순번 기다렸다가 일 끝나면 가는 관공서야. 됐고 니들은 괘씸하니까 앞으로 명절에는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 명령이야. 시아버님은 비장의 카드라도 되는 듯 저희 부부에게 저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라니.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말씀에 놀라서 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대놓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시아버님에게 곧장 따졌는데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고 수군거리더군요. 아마도 저희 부부가 시아버님 뜻을 절대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요. 게다가 다른 친척 어른들도 시아버님을 따라 한술 거두셨어요. 그건 네 아버지 말이 맞다.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친정이 어딨니? 여기가 집이지. 요즘 것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라고 시아버님 말씀에 맞장구를 쳤는데 정말이지 내가 어떤 집구석에 시집을 온 건가.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에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을 살짝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남편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그 상황을 당사자인 저보다 더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일찍 온 우리 부부가 차례 마치고 처갓집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처갓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이 못난 놈아, 네 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고집을 부려? 너는 누구 아들이야? 아주 장가 한번 잘못 보냈더니 애가 아주 똥오줌도 못 가리는 상등신이 됐네. 순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한 대 얻어맞은 남편은 억울하게 맞은 게 분한지 이기적인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명절이라고 갑질을 하냐고 따졌는데 저는 괜히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당사자인 저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왜 시댁에 가서 서러운 일 당하면 여자들이 이혼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고 연을 끊자고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님도 쐐기라도 박듯 저런 놈은 아주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저런 게 무슨 새끼고 자식이야. 너는 앞으로 여기 올 필요도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앞으로 명절은 그 잘난 처갓집에 가. 그 집 아들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 나쁜 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제가 그냥 확 지르고 말았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명절이라고 집에도 못 가게 하는데 저도 여기 며느리 하기 싫거든요. 저는 일찍 와서 쇠 빠지게 일만 했는데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소리도 없고 형님들도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늦게 오셨잖아요. 저도 이런 집에 계속 오고 싶지 않아요. 남편만 아니면 아예 이혼할 생각도 있는데 남편 때문에 참는 거고요. 그럼 이왕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잘 받들고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만수무강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내 남편만 나 때문에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시자 달린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괜히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움받은 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당연히 저희 마지막 말로 그 집은 초토화되고 말았답니다. 어른들이 죄다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쏟아진 물이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된 거 불청객은 빨리 가자고 저한테 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친정으로 향했는데 아주버님들이 저희 남편을 잡겠다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때는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붙잡히면 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력을 내어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괜히 남편을 가족들과 이간질 시킨 것 같아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언제고 일어날 일이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거야. 형들이랑 형수도 마찬가지야. 이게 자식 얼굴에 뺨까지 때릴 이유는 아니잖아.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명절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내가 뭐 자기 고생시키려고 결혼했나? 내 마음 알지? 저는 남편의 말에 다시금 마음이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맙다고 역시 자기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10마디 말보다 저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부였는데 그 뒤로 정말로 저희는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막상 시댁에 가지 않으니 제 마음은 마냥 편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냉큼 친정에 가자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도 안 가는데 친정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고 저는 친정은 똑같이 명절 당일에 잠깐씩만 다녀왔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어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도 올케 언니가 아직 집에 있으면 제가 얼른 나서서 새언니도 친정에 가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엄마는 시어머님처럼 며느리를 붙잡는 시어머니는 아니셨어요. 대신 친정에 갈 때 가지고 가라며 정말 바리바리 오빠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주셔서 정작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요. 저희 올케 언니도 제 덕에 친정에 일찍 나서게 되어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런 거 보면 이젠 저도 남일 같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명절 문화를 없애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난색을 표할 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듣던 중 반가운 말이라며 좋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저희 친정엔 작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제가 시집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아시고는 어차피 우리는 차례도 안 지내는데 무리해서 명절이라고 챙길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저희 엄마가 먼저 나서서 오빠네한테 명절 자유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무리해서 내려올 것 없이 집에서 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아빠는 살짝 아쉬운 얼굴이긴 했지만 이내 엄마의 말에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꽤 진지한 얼굴로 나는 진작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엄마도 평생 명절이면 음식한다고 고생했잖아. 그래서 네 아빠가 제사도 없애주고 차례도 안 지내도 되게 해줬는데 그럼 너희들도 꼭 명절이라고 올 필요가 없지. 우리 집이 멀긴 좀 멀어? 그니까 괜히 명절이라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무리할 것 없다. 우리는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뭐 명절 아니면 우리가 못 보니? 보고 싶으면 우리가 가면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편히 살자. 원래 명절이라는 게 식구들이랑 즐겁게 보내라고 1년에 2번이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그냥 집에서 늦잠이나 자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뒹구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오빠네는 저희 친정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언니네 친정은 언니네 집 아파트 바로 옆동이고요. 그래서 올케 언니는 괜찮다고 괜히 눈치 보며 이야기했는데 저는 명절이면 차도 막히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 가끔은 엄마 아빠 허락하에 명절을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살짝 남편에게 시댁 얘기도 물어봤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야 제가 말한 대로 며느리 노릇 평생 안 하고 싶지만 그것도 뭐 언제까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한 건데 남편은 이렇게 된 거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명절 연휴를 앞으로 자유롭게 쓰자고 하더군요. 일단 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 수모를 겪었는데 뭐하러 거길 다시 가? 다시 가면 아마 지금보다 더 눈치 보고 살아야 할걸? 어차피 형들도 있고 형수도 셋이나 있는데 우리 없다고 명절 못 지내지 않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가끔 이렇게 처갓집 와서 장인 장모님도 뵙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우리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명절이면 다른 며느리들처럼 시댁에 가야 한다, 음식해야 한다. 그런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 명절인데도 시댁에 가지 않는 며느리다 보니 그게 좀 마음이 걸려서 명절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1인이 되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가끔 하세요. 그리고는 이만하면 고집 그만 부리고 집에 좀 다녀가라. 이제 친정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와서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내가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서 죽을 맛이야. 라고 하셨는데 참 이상하죠? 저런 말을 들으면 괜히 더 마음이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어떻게 나온 집인데 도로 들어가 다시 그 수모를 겪겠냐고 곧장 싫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래서 전화로 또 한바탕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부려져 어쩌고 한참 동안 열변을 토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희가 그렇게 친정에 간다고 독립하는 통에 다른 형님들도 친정 가겠다고 난리가 났다 들었는데요. 결국 저만 시댁에 오지 않아 편한 거 아니냐고, 자기들도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고 급기야 보이콧을 했다 하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동자는 셋째 형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 시어머니만 죽어나게 생긴 것 같았어요. 일은 일대로 많고 다른 친척들에게 한 소리씩 듣게 되어 그게 너무 싫으신 모양이었는데, 시아버님은 며느리 교육 잘못시킨 시어머니가 제일 큰 문제라며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개망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이지만 황혼 이혼도 생각했었다며 저희 남편더러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우리 부부가 나서서 수습하라고, 안 그러면 당신들 죽어도 유산은 하나도 안 준다고 협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답니다. 유산? 우리까지 줄 유산이 있긴 해? 그리고 내가 뭐 유산 탐난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짓을 하겠어? 엄마는 엄마 아들을 잘 모르나 봐.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살자. 그깟 명절이 뭐라고. 엄마도 친정 가. 외삼촌네 있잖아. 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이 새끼 저 새끼 찾으시며 쌍욕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소식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주 연 끊고 사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남편이 말은 저렇게 해도 또 막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 부모님 기분도 풀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른 형님들은 아직도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 저만 편하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겠죠. 뭐 이젠 그러던지 말던지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일인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손주 소식을 전하며 시부모님이 올라와 오랜만에 얼굴을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시아버님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주 소식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인자한 시어머니가 되셨는데, 아마도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부부가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기대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다시 그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은데,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앞으로도 손주 보고 싶으면 오늘처럼 올라와. 우리가 엄마 아빠 집에 가는 일은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진짜 저런 아들 낳으면 속이 좀 상하긴 하겠다. 심정이 좀 복잡했는데, 그래도 저는 철없는 남편 덕에 지금까지 깨벗고 남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과 한 달도 안 된 얼마 전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결국엔 폭발을 하신 듯 보였어요. 다른 형님들도 저 따라 친정에 간다고 시댁에 오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며느리 없는 명절 따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시아버님에게 차례를 없애자고 했다 하셨는데, 당연히 시아버님이 난리가 났죠. 밥상도 엎어버리고 이혼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이혼 서류까지 미리 챙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그럴까 해서 미리 가져와서 써놨네요. 여기다가 자기 것만 쓰고 도장 찍어요. 합시다 이혼. 나도 이제 이 집 못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아버님에게 이혼장을 던져줬다고 했는데, 결국 시댁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 그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며느리 오던 말던 상관없이 차례상만 간단히 지내고 전부 해산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글쎄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저야말로 남편을 설득해서 일찌감치 시댁에 갔다가 일찌감치 친정에 가는 며느리가 될 의향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저 정도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니 아무리 싫다 해도 시대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가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켜보려고요. 혹시 아나요? 제가 정말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들 빼낸다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시댁의 명줄 문화를 바꿔버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지도요. 부디 뭐가 됐던 그 결과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길 소원하며 돌아오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뭘 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해봅니다. 이번 명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역귀성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또한 올케 언니는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오빠가 올케 언니네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에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너무 좋다며 울기까지 했다는데 꼭 가서 싸우지 말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명절 문화라는 게 집집마다 변화의 속도는 달라도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요. 부디 저희 아이 세대에는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닌 설레고 즐거운 날이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있을 추석 명절 스트레스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하고 즐거운 웃음꽃이 만발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